계절이 색깔을 바꾸던 어느 날 남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되는 매달리기 타임? 체조를 배우신 거예요? 저자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와 산에 가면 등산하다가 맑은 공기에 가면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시면 아마 혀가 시원할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개운하죠. 단지 개운해서 매달린다기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일까 주변의 궁금증도 증폭될 따름입니다. 신기한 것보다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뭐 하나도 못하는 거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남자의 사연은 대체 무엇일까? 일단 남자를 따라 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네, 우리 집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집에는 별로 매달릴 만한 데가 없어 보인다 했더니 하하, 그 양반 참 대단하시네. 문틀에 철봉을 설치해 놓고선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회전까지 자유자재. 한 번 시작했다 하면 내려올 줄을 모른다는데요. 아예 매달린 채로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랍니다. 이모컷 좀 줘봐. 이모건?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만히 매달려 있기도 힘들 텐데 TV까지 볼 참인가요? TV를 이렇게 매달려서 보세요? 예,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별로 뭐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도 않아요. 올해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편하게 돼요. 어머니 이렇게 TV를 보세요? 아버님? 예, 이렇게 보세요. 옆에서 보시기 좀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불안한데요.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지금 좋을 때야. 머리에 피도 쏠리고 다리도 아플 법하건만 놀랍게도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는 남자. 과일 좀 줄래? 운동처럼 찾아오는 저 과일도 먹어가네. 하하, 그럼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좀 내려와서 과일도 먹고 해야죠. 사가주려고? 콜. 역시 마누라야. 내려서 하나 더. 나 안 내려가. 내가 왜 내려가? 매달려서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면 운동이 안 되잖아. 아니 뭐 운동은 돼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야, 가만 있다. 아니 과일도 이렇게 매달려서 드세요? 상관없어요. 먹는 거는. 더 맛있는 것도 있으면 더 줘요. 뭐. 없어서 못 먹지. 이렇게 매달려서 뭐 드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요. 방사를 보기는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괜찮아요. 내려와서 먹지. 힘든데. 딱 몇잔 내려갈게. 야, 이렇게 먹는 것도 진짜 별미야. 별미라고? 자주 해줘. 해주면 내가 좋아하잖아. 힘들다가 그렇지. 어떠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먹기까지 이렇게. 좀 걱정스럽죠.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오는 거죠, 뭐. 어떤 점이 가장 걱정스러우세요? 떨어질까봐 그렇죠. 뭐. 그러나 거꾸로 매달려 사과 먹기는 휴식에 불과했습니다. 보기에도 힘든 고난이도의 동작을 연속으로 선보이는데요. 시도 때도 가리질 않고 거꾸로 매달린 채 생활하는 남편이 딱 한 번 내려오는 때가 있다는데요. 이제 아빠 식사하세요. 알았어. 아이고 밥은 매달려서 안 드시다 보네요. 식사하실 때는 내려오시네요. 사람 먹자고 하니까 먹어야지. 차려주는 거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부부의 자리가 좀 묘합니다. 나란히 앉은 모습인데요. 두 분이 원래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드세요? 마주보고 앉으시고? 원래 옆에
이렇게 부딪히려고 먹어요 이렇게. 재밌어요? 맨날 점잖아 갖고 내가 좀 치덕거려요 사실은. 내가 좀 말 걸고 치덕거려요. 원래 행복이라 하는 거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누가 바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허허 참 그 양반 매달리는 것만 잘하는가 했더니 아내 잔소리 피하는 솜씨도 아주 일품입니다 그려. 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또다시 매달리기에 돌입하는 남자. 대체 남자는 왜 이토록 매달리는 것에 집착하는 걸까요?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래 해보니까 지금 건강하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라고요? 예. 원래 전에는 몸이 좀 아팠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이래 귀엽다고 안고 있다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 말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한 장의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척추에 수술한 압박의술. 그렇게 심지를 박은 거죠. 어린 시절 손상된 척추를 수술을 받았다는 남자. 고통의 흔적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이거 삼각이면 꺾였어요. 옛날에는. 삼각이어서 삼각. 그렇게 배가 여기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네. 여기 요하고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접힌 거예요.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지금 펴졌으니까 그러지. 요가 접힌 거예요. 고장 6분 울리가 했던 거지.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상황. 30년 전 수술까지 받았지만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심하게 휘어진 척추 후만증은 제대로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왜 하필 왜 매달리는 운동을 지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 허리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허리에 근력이 붙어야만이 그 안에 있는 압박심이 있는 거를 보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뼈가 약하니까 그 근육이 많이 묻혀주면은 그 근육이 보호해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로 매달리 쪽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 마비까지 겪었다는 남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운동뿐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또 기둥에 매달리기라도 하려는 걸까 싶던 그때 남자가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실내 암벽 등반장을 찾은 남자.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이것도 많이 매달리는 곳인데 매달리는 중에 최고 좋은데. 아 여기가요? 예. 최근 실내 암벽 등반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나무나 철봉과는 또 다를 텐데 과연 그의 실력은 어떨까? 매달리기 실력이 어디로 갈까요? 실내 암벽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지만 단순한 매달리기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실내 암벽 등반. 경사가 깊어질수록 매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버님한테 무리가 가지 않아요 이 운동이? 저도 해보 무리 뭐 다른 사람 보면 무리하다 그러지만은 내가 좋아서 또 매달리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럽게 해요. 가파른 경사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남자. 갈고 닦은 근력을 이용해 암벽을 오르는데요. 지칠 법도 하건만 쉼없이 운동하는 남자의 모습에 암벽 등반의 고수들도 감탄을 합니다. 오늘 두 손 잡아야 그게 완료인데.
되게 잘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오버행이라는 게 저렇게 되는 게 오버행이라 그러는데 지금 팔도 굉장히 좋으시고 저 하면 질 것 같은데요, 제가. 모두가 남자의 실력에 시선을 떼지 못하던 그때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 팔에 힘이라도 빠진 것일까 남자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통증 때문일까요? 일어서질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는데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빨리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의 척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아픈 데는 없어요? 놀래요. 놀랜다고요? 아프지 아니고 때리고 놀래죠. 놀랜다고요? 네. 걷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예. 그렇다면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이제 척추 고정술을 하게 되면 고정한 부위는 안정하기는 한데 그 위쪽하고 아래쪽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다반사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그 관절들이 통증도 없고 이렇게 유지가 잘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척추 상태는 이상무. 관리를 잘해온 덕분이라는데요. 남자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그 매달리는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죠. 혹시 좀 염려스러웠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고 제 얘기하고 다 일치가 되더라고. 다음 날 남자와 다시 만난 곳은 한 아파트 단지 앞. 누군가를 만나러 온 모양인데요. 이모나 회사 가자. 네, 다녀오겠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돌보는 그 원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원래 인테리어 자재 업체에서 근무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데요. 여기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애인 재활하는 곳이거든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익혀나가는 거예요. 몇 개 했어? 4개. 4개 했어? 좀 더 해야 되겠다. 남자는 지금 하는 이 일이 자신의 천직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잠시 쉬는 틈을 타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웬 학교로 들어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구름다리 앞으로 가더니 매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한시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는지 짬만 나면 운동을 한다는데요. 남자가 이토록 운동에 집착하는 데는 또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좀 쑤시니까 한 번씩에 매달려주는 거죠. 내가 운동하고 싶어. 운동하고 가다가 매달리고 있으면 매달리고 몸이 뽀그지근하면 뭐 화끈하게 매달리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또 살아가는 집사람하고 또 지금 행복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마치고 귀가한 남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방에서 뭔가를 꺼내와 팔과 손에 바르길 시작합니다. 어디가 좋지 않은 모양인데요. 제 손이 많이 아파요 지금. 손 많이 아프세요? 빨간 거. 쉴 새 없이 매달린 탓일까 남자의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너무 무리했네요. 오늘 좀 과했어.
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매달리지 않는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아니 아버님 아프시다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뭐 한두 번 아프나 뭐. 이거보다 더 아픈 것도 이거 간호하느라고 그래봤는데 이거는 뭐 콧방구도 안 깨요 솔직하게. 그냥 아프면 아픈갑다 그러지. 손 빨갛고 막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좀 안타깝지만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이 아내의 마음. 눈치 빠른 남자가 아내의 기분을 바꾸고 싶을 때 꺼내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전화 왔더나. 문자 왔더나. 좀 바쁜 모양이지. 아프겠죠. 오래 생긴 애가 벌써 당당히 부인돼 갖고 이렇게. 부부의 둘도 없는 자랑거리인 외동딸. 누구예요? 이 딸이 아주 귀한 고명딸이에요. 고명딸. 집안 형편 때문에 외교관의 꿈을 접고 군인의 길을 걷게 된 딸에게 늘 미안할 뿐입니다. 따님 직업군인 되는 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거 가면은 일단 부모한테 부담이 안 가잖아요. 돈이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애가 딸이 속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속 깊은 딸을 위해서라도 더 건강해지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고요. 다음 날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짐을 싸는 부부. 오늘 어디 가시려나 봐요. 오늘 중요한데 갈 데가 있어요.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짐을 잔뜩 챙겨 떠나는데요. 그렇게 차로 2시간을 달리고 또 산행을 거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의 목적지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은 왜 찾은 걸까? 그런데 갑자기 풀을 베기 시작하더니 자리까지 펴니다. 소풍이라도 나온 걸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허공을 향해 절을 올리는 부부.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대체 부부는 왜 허공에 절을 하는 걸까요? 엄마 아버지가 너도 고생한다고 일부 그렇게 모소 이래 하지 말라고 바로 화장하러 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일부러 그 힘든 데 와가 벌초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내 사는데 거기다 띄놓을 수 있도록 뿌리 달라 이카더라. 어머니 차린 건 없지만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묘소도 만들지 못하게 했다는 부모님. 특히 종숙 씨는 부모님에게 더욱 애틋한 아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살아온 그 과정이 나타나요. 특히 어머니 편할 날이 없었죠. 저 때문에 엄마가 저를 다치게 했으니까. 더없이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딱 한 번 원망을 했었다는 종숙 씨. 내가 내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얼마나 아팠으면 엄마 원망했어요. 처음으로. 그때가 왜 나를 낳냐. 그때 했던 말이 엄마 가슴에 못이 박힌 거죠. 귀한 아들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그만 놓쳐버렸던 어머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는 아기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게 된 종숙 씨. 그런 일을 함께 겪은 탓일까 어머니는 살아생전 아들에게 각별했다는데요. 종숙 씨 또한 그런 어머니를 위해 더 힘껏 운동하고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부모님 원망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저 그 마음이죠. 어머니 내 모실 때는 그 나름대로는 잘해드렸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며 정숙 씨는 또 한 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종숙 씨.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엔 늘 혼자였다는 남자.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지킬 것이 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남자. 제 바람은 늘 건강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고 또 건강 유지하면서 제 가정에 더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저희 딸내미나 집사라 늘 건강했으면 그게 제 바람이에요. 매달리시는 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제 힘 닿는 때까지 할 거예요. 그의 굽은 등을 활짝 펴게 만든 것은 강인한 두 팔이었습니다. 그 두 팔이 날개가 돼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